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이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은 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며 탈북민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 탈북민 인권운동가로 한국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성호 의원이 대북전단 발송과 탈북민들을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 의원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은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탈북민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성호는 이야기합니다. 북한 정권 탈북민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기 국민들도 먹여 살리지 못한 국가가 언제부터 그 누구를 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악의에 찬 행위라면서 탈북민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한국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개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까지 파기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 같은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발언에 대해 지성호 의원은 수시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야욕을 꺾지 않고 있는 북한이 과연 남북 군사합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묻고 싶다며 일축했습니다. 이어 북한 사회의 변화와 인권을 위해서는 외부 정보 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국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강제 법률 검토는 현실 고려 없이 북한의 요구에만 맞추려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삐라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중단 촉구라든가 그에 대한 향후의 조치가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에만 초점을 맞춘 대북 정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 이후 예정이 없던 긴급 회견을 통해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긴장 조성 행위라면서 근본적인 해소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대북전단에 대해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에 대한 김여정 부부장의 비난 담화에 이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들은 표현의 자유 위축 등 위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네덜란드 아동인권단체 키즈 라이츠 재단이 조사한 아동인권평가에서 북한은 111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즈 라이츠 재단은 4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182개국 어린이들의 상황을 생존권과 건강권,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또 인권 환경 등 5개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북한은 아동 생존권 104위, 건강권 99위, 교육권 141위, 또 보호받을 권리 36위, 인권 환경 143에서 151위 등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환경은 비차별과 아동의 견해와 참여 존중 아동 인권을 위한 국가와 민간의 협력 등을 지표로 점수가 매겨지는데 1위는 아이슬란드, 2위는 스위스, 3위는 핀란드 순이었고 한국은 13위였으며 최하위인 182위는 아프리카 차드로 기록됐습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참전용사가 이 당시에 참혹했던 전쟁의 기억과 이 참전의 의미를 후대에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병대 출신으로 한국전 당시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살 스칼라토 씨는 미국인들에게 잊혀진 전쟁이자 잊혀진 승리인 한국전쟁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2년 4월 19살의 나이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살 스칼라토 씨. 스칼라토 씨는 3일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전쟁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미국 해병대 1사단 소속 자동화기병으로 판문점 일대 서부전선에 배치됐던 스칼라토 씨는 파병 직후 중공군에 맞서 주요 요지를 뺏고 빼앗기는 치열했던 전투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도착 일주일 만에 치른 첫 전투. 귀국을 앞둔 바로 옆 전우가 총에 맞아 전사하는 모습을 본 뒤 자신은 더 이상 10대 청소년일 수는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There was a fellow right next to me on my right side. He was going home in 1 week. His name was Fred. And he got hit in the belly. But when he got hit, he landed on me. That was the first time I came in contact with any kind of disaster. 스칼라토 씨는 1952년 7월 이른바 시베리아 고지 전투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참혹했던 순간도 생생히 전했습니다. 8시간 동안 지속된 전투 중에 수류탄이 터지면서 파편에 맞아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중공군에 생포됐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다행히 미군을 지원 중이던 한국인들에 의해 구조돼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된 이후 전쟁에 회의감을 갖게 될 즈음 스칼라토 씨는 어린 한국 소년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자신이 왜 참전하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Now I knew why I was there. I finally got the answer that I've been questioning so many times. We were there to save these children. 전쟁 이후 오랫동안 뉴욕주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을 맡았던 스칼라토 씨는 1995년 협회 결성 이후 미국인들에게 잊혀진 전쟁, 잊혀진 승리가 된 한국전쟁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 참전용사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과 의미를 전할 수 있게 해준 한국과 한국민, 미국 내 한국 사회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기술 협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정보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을 역임한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3일 이란의 위협을 주제로 열린 화상회의에 참석해 북한과 이란은 외교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로 특히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또 이란의 미사일 샤하브 356형이 모두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 기술로 제작됐다면서 앞으로 이란은 북한에서 이전한 새 미사일 기술로 개량된 미사일을 제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신형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기술적 진전을 이뤘고 이를 토대로 이란에 더 정교한 미사일 기술 협력을 제공해 양국 간 협력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한국의 전시 납북자와 관련된 미국 중앙정보국 CIA 문서를 이용해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국의 민간 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한국 내 민간 보안업체 이스트 시큐리티는 3일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가 CIA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 해킹을 시도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악성 문서 파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바탕으로 지난 4월쯤 생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악성 문서 파일에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납치된 서울 시민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구체적 공격 대상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해당 악성 문서 파일을 열람할 경우 컴퓨터에 있는 각종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도록 설계됐다며 최근 김숙희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